네, 안녕하십니까. 업의 그릇의 저자 김동석입니다. 네, 벌써 우리 이제 두 번째 저자 시크릿 특강을 시청하고 계실 텐데요. 네, 이번 두 번째 강의의 주제는 보시는 것처럼 결국 주인공은 내가 아닌 타인 이라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밑에 부제를 보시면요, 명확한 인생의 목적을 찾기 위한 5단계 방법이라고 제시가 되어 있는데요. 오늘 이 영상을 분명히 시청하시는 분들은 이 5가지 방법을 찾음으로써 앞서서 배운 나만의 시스템, 나만의 메시지를 구축하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좌측에는 악당들이 있고요, 우측에는 주인공들이 있죠. 자, 근데 주인공들이 나의 힘이 이렇게 세, 나는 이런 초능력이 있어, 이런 자랑들만 하고 악당을 물리치지 않고 자기 잘난 맛에 사는 그런 영화, 과연 이 영화 재밌을까요? 이 영화 성공할 수 있을까요? 아마 대부분의 대답은 아니요 일 것입니다. 결국 나의 업의 그릇을 만드는 데 있어서의 주인공이 누구인지를 잘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업의 그릇을 만들면 있어서 주인공은 내가 아닌 타인이 되어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야? 내가 내 업의 그릇을 만드는데 왜 주인공이 내가 아니고 타인이야?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요. 그 내용들을 지금부터 하나하나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기가 되는 스토리라는 책을 보면요, 브랜드 전쟁에서 살아남는 7가지 문장 공식이 나옵니다. 자, 그 1단계부터 7단계까지를 한번 볼까요? 1단계. 어떤 캐릭터가 난관에 직면을 하고요, 그리고 가이드를 만나서 그가 계획을 지시하고요, 그리고 행동의 변화를 촉구하죠. 자, 그런데 그 어떤 캐릭터가 실패를 하게 되고 가이드에게 도움을 받아서 성공으로 끝맺는다 라는 게 7단계 공식이라는 겁니다. 자, 우리 그러면은 이게 너무 어려운데 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자, 그럼 우리 쿵푸 팬더 잘 아시는 쿵푸 팬더의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어떤 캐릭터가 포가 등장하죠. 그 곰돌이, 그죠, 포가 등장을 하고요, 난관에 직면합니다. 이 난관은 뭘까요? 이 쿵푸 팬더에서 보면 어떤 악당들이 나타나서 마을 사람들을 괴롭히게 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피해를 입고 너무 힘들어하는데 그때 시브라는 가이드가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포에게 너가 이 마을을 구할 수 있는 유일한 영웅이고 존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포는 어떠죠? 맨날 맛있는 국수나 음식들을 먹으면서 나는 주인공이 아니야, 내가 과연 저렇게 엄청난 무서운 악당들을 물리칠 수 있을까? 잘못 보신 거예요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사부가 그에게 훈련과 계획들을 제시하면서 점점 강하게 성장을 시킵니다. 그리고 나서 마을을 구하기 위해서 악당들과 싸우게 되는데 어떻게 되나요? 실패하게 되죠. 처참히 깨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포는 더욱 움츠리게 됩니다. 그럴 때 다시 한 번 더 사부가 나타나서 너의 행동에는 이런 것들이 잘못됐어, 이런 것들을 해봐 라고 피드백을 해줍니다. 그러고 나서 적의 움직임과 너의 내면의 목소리를 들어봐 라고 하면서 그런 행동의 변화를 촉구하게 되죠. 자, 그리고 나서 그 사부의 말에 그 피드백을 통해서 결국은 악당을 물리치고 마을의 평화를 되찾는다 라는 이야기죠. 자, 이 무기가 되는 스토리에서 7단계 공식에 맞게끔 스토리 라인이 7단계로 제시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1강, 저자특강 1강에서 보셨던 것처럼 나만의 MTS를 만드는 시스템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업의 그릇을 만드는 데 있어서 실패를 하고 중단을 하고 롱런을 시키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요, 1단계 어떤 캐릭터가 내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 블로그나 이 SNS 채널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내가 이렇게 했고요, 내 경험은 이렇게 했고요, 이런 내가 중심이 되기 때문에 결국은 어떤 문제를 가진 사람들에게 내가 가이드의 역할을 해주지 못한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앞선 1강에서 MTS 시스템에서 보셨던 것처럼 타겟이 바로 우리가 앞서 7단계 공식에서 봤던 문제에 직면하게 되는 그런 포가 되겠죠. 자, 그리고 나서 메시지로서 내가 이 포에게 가이드를 전달해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사부의 역할을 하게 되고 밑에 있는 서브젝트 영역들, 자, 포야, 너가 어떤 문제들을 가지고 있지? 그러면 내가 말한 이런 아래에 있는 서브젝트들을 잘 따라서 따라와봐, 실행해봐, 실천해봐. 이렇게 실행 실천을 통해서 그들을 성공으로 돕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이 MTS 시스템, 업의 그릇을 만드는 데 있어서 MTS 시스템을 제대로 구축하지 않게 되면 결국은 상대를 설득하기도 힘들고요, 그리고 내가 스스로 나를 의심하게 됩니다. 내가 이걸 한다고 뭐가 달라지지? 이걸 한다고 있어서 내가 크게 달라지는 건 없는데 내가 이걸 계속 하는 게 맞나? 이런 스스로를 의심을 하게 되죠. 스스로를 의심하게 되면요, 상대를 설득시키지도 못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강조드리겠습니다. 타겟들의 어려움을 해결해주는, 도움을 주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 그런 컨텐츠를 만들어야지만이 나만의 업의 그릇이 탄탄해진다라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내가 평생 열심히 돈을 모아서 현금 20억이 지금 통장에 있어요. 이 20억을 일주일 안에 투자처를 결정해야 됩니다. 일주일 안에 결정을 해야 돼요. 자, 근데 A라는 부동산에 갔더니 아파트와 상가 중에 아파트를 투자를 하라고 하고요. B라는 부동산에 갔더니 아니야, 아파트는 무슨 아파트야, 상가 건물에 투자를 해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내가 만약에 이런 부동산 지식이 없다라고 가정을 해볼 때, 자, 그렇다면 여러분은 가장 먼저 집으로 돌아서 할 행동이 어떤 행동일까요? 제가 실제 강의 현장에서 만나서 여쭤보면 가장 많이 나오는 대답이 바로 찾아본다, 검색한다 였습니다. 네, 그렇다면 여러분들도 내 소중한 평생 모은 20억이라는 현금을 투자처를 결정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인터넷 검색을 할 텐데요. 자, 인터넷 검색을 했습니다. 상가 투자가 좋을까요? 아파트 투자가 좋을까요? 검색을 했더니 A라는 블로그에서는요, 네, 부자 아빠 가난 아빠에서는 88페이지에 거시경제 실물경제가 나오고요, 이 책에서는 뭐 투자 방법들을 이렇게 알려주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런 뭐 직접적인 경험과 임장들을 통해서 이런 정보들을 얻은 다음에 이런 투자를 결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책과 그 다음 함께 보면 좋은 책으로 이런 책을 추천합니다 라는 컨텐츠가 있었어요. 자, 근데 B라는 블로그에 들어가 봤더니요, 제가 52세에 조금 빠른 회사에서의 비자발적 퇴사로 인해서 퇴직금을 가지고 상가 건물과 아파트 건물 중 어디를 투자를 하나, 이 퇴직금을 가지고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6개월간 정말 임장을 열심히 다니고요, 그래서 저는 결론적으로 아파트가 아닌 상가 건물에 투자를 해서 지금 급여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한 달에 200만 원 정도의 현금 흐름을 안정적으로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드머니들을 모아서 다음 상가 건물에 또 투자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궁금한 것들이 있으면 언제든지 댓글로 문의하세요. A와 B라는 블로그 중에서 여러분이 과연 어떤 블로그에 댓글을 달고 어떤 사람에게 질문을 하시겠습니까? 아마 정답은 B 블로그일 겁니다. 자,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궁금한 것이 생기고 어떠한 문제가 생겼을 때 검색을 하게 되고, 그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컨텐츠를 찾고 전문가를 찾는다라는 겁니다. 다시 한 번 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MTS 시스템에서 타겟들을 명확하게 하고 그들이 가진 문제점이 메시지에 나와서 그것들을 도움을 주는, 해결해주는 사람이 되고 그런 컨텐츠를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혹시 내가 지금 SNS 컨텐츠를 운영하고 SNS 채널을 운영하고 있다면 앞에서 말씀드린 A와 같은 형태의 컨텐츠를 만들고 있는 것은 아닌지 철저하게 그리고 냉정하게 고민을 하고 평가를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실제 도움이 되는 가이드로서의 역할을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슬라이드 이미지를 보시면요, 네, 진짜 어마어마하신, 네,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런 분들인데요. CEO, 업적을 이룬 사람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라고 이제 제가 질문을 드리면 돈이 많아요, 뭐 어떤 분은 남자예요, 어떤 분은 뭐 잘생겼어요, 막 이렇게 카리스마 있어요,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요, 그들에게는 명확한 삶의 메시지, 즉 명확한 목적성과 방향성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일까? 우리도 그들처럼 명확한 메시지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명확한 인생의 목적을 찾기 위한 5가지 조건이 있는데요. 차례대로 한번 볼까요? 1번, 당신은 누구인가요? 2번, 무엇을 해왔는가요? 3번, 그 일이 내가 아닌 누굴 위한 일이었는가요? 4번, 그들은 무엇을 원하고 필요로 했나요? 자, 5번, 그로 인해서 그들에겐 어떠한 변화가 있었나요? 자, 이 5가지 질문만 한다면 나의 명확한 메시지와 삶의 방향성, 명확한 방향성, 그리고 업의 그릇을 만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씩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제 내용들은 실제 제가 오프라인 강의에서 진행을 하는 형태의 그런 문답법인데요. 여러분들도 유튜브로 시청을 하고 계시지만 직접 한번 질문에 대답을 해보고 멈추고 적어보고 대답을 하고 멈추고 적어보고 이런 과정들을 꼭 거쳐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질문에 큰 소리로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1번 문제입니다. 1번, 당신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하나, 둘, 셋. 네, 좋습니다. 박수 한번 치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우리는 드디어 당신은 누구인가요?에 대한 5가지 질문 중 첫 번째 질문을 해결했습니다. 자, 이제 4가지 질문에만 답변을 해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 2번 질문입니다. 당신은 무슨 일을 하시나요? 하나, 둘, 셋. 네, 좋습니다.
여기서 사실은 실제 지금은 이제 우리가 온라인으로 이제 이런 강의 형태로 만나고 있지만 오프라인에서 1번에서 김동석이요 이렇게 크게 이야기를 하지만 2번 질문에서는 주부원 치면 회사원이요 이렇게 목소리가 조금씩 이제 작아지는 경향이 있는데요. 대답하기가 조금은 1번 질문보다는 어려웠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생각을 조금 더 이제 우리가 고도화 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번 질문에 대해서 확장을 한번 해볼 텐데요. 무엇을 좋아하는지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뭐 요리, 영어, 글쓰기, 독서, 디자인, 그림 그리기, 말하기, 가르치기 등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뭐 3가지에서 많게는 한 5가지 정도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지금 잠시 멈추시고 종이에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다들 써보셨죠? 네, 직접 해보셔야 된다고 제가 계속해서 강조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 디테일을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내가 지금 3개를 썼든 5개를 썼든 네, 좋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1단계 디테일인데요. 지금 잘하는 것 중에서 한번 써볼 텐데요. 잘하는 것들은 주변 사람들이 평소에 나한테 칭찬을 해주거나 그리고 내가 못했다가 잘하게 된 일들. 그러니까 내가 예전에 영어 점수가 토익 점수 500점대였는데요. 어떤 과정들을 거쳐서 내가 지금은 토익 점수가 900점대예요. 못했다가 잘했던 것들. 제가 예전에 체중이요 90kg 나갔는데 지금은 헬스장이나 뭐 이런 어떤 PT 이런 거 없이 집에서 홈트, 일상생활에서 홈트만으로 지금 20kg 감량해서 70kg예요. 이러면서 못했다가 잘하게 된 것도 한번 써보실 텐데요. 자, 여기까지 써보셨다면 아까 처음에 내가 썼던 좋아하는 것들 3가지, 5가지 중에서 그것 중에서 이 1단계가 겹치는 게 있다면 동그라미를 한번 쳐보세요. 그렇다면 이게 바로 내가 좋아하면서도 잘하는 일이 되는 거거든요. 만약에 동그라미가 많이 있다면 정말 나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 개인적으로 메타인지가 높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서 한 번 더 디테일하게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2단계의 디테일은요. 6개월 이상 꾸준히 해오는 습관에서 찾아보는 겁니다. 매일 꾸준히 해와서 내가 잘하는지 몰랐던 일. 예를 들어서 집안 정리를 또 잘할 수도 있고요. 내가 매일매일 어떤 필사를 해서 글쓰기를 잘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내가 매일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는 새벽 기상 이런 것도 잘할 수도 있고 꾸준히 해오는 습관이겠죠. 네. 그리고 뭐 어떤 운동이 될 수도 있겠고요. 자, 그렇다면 처음에 내가 좋아하는 일 1단계에서 피드백을 통해서 내가 잘하는 일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잘했다고 평가해주는 피드백해주는 일. 자, 그리고 3단계로 6개월 이상 꾸준히 해오는 습관에서 자, 이 하나 둘 3가지가 모두 해당되는 것들이 있다면 별표를 한번 쳐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동그라미가 된 것들도 있고 별표가 된 것들도 있을까요? 그 중에서 별표가 된 것들을 나만의 그리고 나만의 메시지로 올려주시면은 훨씬 더 내가 즐겁게 그런 업의 그릇을 만들어 나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다시 우리 2번째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자, 2번째 질문입니다. 당신은 무엇을 좋아하십니까? 하나, 둘, 셋. 네. 분명히 아까 2번째 질문을 했을 때보다 훨씬 더 자신감 있게 말씀을 하셨을 겁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당신은 무엇을 해왔는가에 대한 질문의 답을 찾으셨습니다. 자, 이제 3개 질문 3가지에 대한 질문만 찾아내신다면 명확한 나의 업의 방향성을 찾으실 수가 있을 겁니다. 3번째 질문 나갑니다. 당신은 그 일을 누구를 위해서 하고 있나요? 하나, 둘, 셋. 네. 아마도 대부분이 그 일들을 나를 위해서 저요, 나요, 나 이렇게 대답을 하셨을 겁니다. 4번째 질문 나갑니다. 그 사람들은 무엇을 원하고 필요로 하나요? 하나, 둘, 셋. 네, 아마 여기에서 대부분들이 대답을 못 하셨을 거예요. 5번째 질문입니다. 그 사람들은 어떠한 변화를 겪게 될까요? 하나, 둘, 셋. 자, 여기서 대답이 대부분 막히게 된다는 거.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우리가 명확한 인생의 목적을 찾기 위한 5가지 질문이라고 했는데요. 이 질문의 특징을 보면 2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번, 2번 파란색의 질문은요. 나 중심적인 생각과 나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런데요. 3번, 4번, 5번은 나에 대한 질문이 아닙니다. 타인을 위한 질문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1번, 2번은 누구든 자신있게 대답을 할 수 있지만 3번, 그 일은 내가 아닌 누구를 위한 일이었나요? 그들은 무엇을 원하고 필요로 했나요? 그로 인해서 그들에게는 어떠한 변화가 있었나요에 대한 질문을 할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의 생각은 안쪽, 나 중심적인 사고를 하지만요. 명확한 인생의 목적을 가진 사람들은 생각이 바깥쪽에 있다는 겁니다. 나 중심이 아니라 타인들에게 어떤 도움을 줄 것인지, 세상
세상을 어떻게 조금 더 편하게 만들 것인지, 이 일을 어떻게 조금 더 쉽게 사람들이 풀어낼 수 있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 노하우들을 알려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 두 그림을 보면 극명한 차이가 나죠. 모든 세상의 중심의 컨텐츠라든가 인풋의 방향이 나를 위한 것인지, 아니면 이런 내가 배움, 인풋, 그리고 세상의 중심이 내가 아닌 타인들을 위한 바깥쪽으로 향해 있는지, 이것을 명확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마무리를 하면요, 명확한 인생의 목적을 찾기 위한 5가지 질문을 우리가 해봤는데 1, 2번은 누구나 쉽게 대답하셨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3, 4, 5번은 나 중심적인 사고가 아닌 타인 중심적인 사고를 가졌을 때 3, 4, 5번 3가지 질문에 답을 제시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MTS 시스템에 대해서 계속해서 제가 강조를 하고 있는데, 이 명확한 MTS 시스템을 찾기 위해서는 5가지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만약에 이것을 거꾸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조금 더 쉽게 답을 찾아 나갈 수 있을 겁니다. 그로 인해서 그들에게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내 타겟, MTS에서 타겟들에게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어떠한 변화, 그 먼 미래일 수도 있고 가까운 미래일 수도 있지만 그들에게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그리고 그들은 무엇을 원하는지, 그리고 그 일이 내가 아닌 누굴 위해서 하는지, 내 타겟들에 대한 문제와 내 타겟들에 대한 이야기겠죠. 그리고 나서 내가 무엇을 해왔고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메시지들이 더해진다면 MTS 시스템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그들의 지갑을 열 수 있는 컨텐츠들을 만들 수 있다라는 겁니다. 네, 긴 시간 동안 나의 MTS 찾기와 그리고 명확한 목적 찾기에 대한 이야기들 나눠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3번째, 이 MTS 시스템을 기반으로 해서 3.3 지식의 구조화와 그리고 코드, 나의 생각, 인풋에 대한 생각 정리법에 대해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